그러니까 신혜원 씨, 그 태블릿 신혜원 씨 것이 맞으면 신혜원 씨가 최순실 씨와 함께 독일에 동행한 겁니다. 그러면은 양심 선언할 주체가 아니라 조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신혜원 씨도 독일에 왜 갔어? 이렇게. 혹은 출입국 기록이 없으면 그럼 밀입국하거나 밀출국을 한 거예요. 조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해내고자 하는 친박 세력 구속 기간 연장이 내일인가 결정되죠? 예, 내일입니다. 예. 그 기간 연장을 막아버리는 양심 선언이 아니라 일종의 절규 같은 거죠. 예. 네, 어제 대한애국당에서 자칭 양심 선언을 한다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최순실 씨 태블릿 PC가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신혜원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렇군요. 이거를 이제 신혜원 양심 선언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보도가 됐는데 일단 양심 선언이 아니죠. 양심 선언이라는 건 권력에 의해서 뭔가 부당하게 은폐했던 진실이 있는데 그거를 개인이 자신에 대한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양심에 거리끼기 때문에 폭로하는 게 양심 선언 아닙니까? 근데 태블릿 PC가 이제 폭로됐을 때 당시의 권력은 박근혜 대통령이었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태블릿 실제 주인이 신혜원 씨였는데 그걸 대통령 권한으로 덮었다. 그럼 지금 와서 양심 선언을 할 수 있죠. 그게 아니고, 예. 당시 권력은 박근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게 양심 선언이 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뒤집어 씌워야 되는 겁니다. 태블릿 PC가 신혜원 씨 건데, 예. 양심 선언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예. 또 지난 9월 달에요. 재판 증언도 나왔습니다. 김한수 전 행정관이 태블릿 PC 사용자는 최순실 씨가 맞다라고 증언한 바도 있습니다. 개통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기자회견을 보니까 본인의 것도 확실하다고 주장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당시 이제 김모 행정관이 2대의 태블릿 PC를 개통했는데 뭐 지금 나온 전화번호나 문서나 또 캠프에서 대선 캠프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 사진이 나온 걸로 봐서는 자신이 속했던 대선 SNS 팀에서 사용한 태블릿 PC로 보였다라고. 예, 이건 양심 선언이 아니라 100번 양보해도 신혜원 씨가 일방적으로 주장을 했다 이렇게 보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신혜원 씨의 양심 선언이에요 이게? 예. 당시 신혜원 씨가 이건 자기 거라고 주장하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막았다는 겁니까 이게? 예, 말도 안 되는 단어를 갖다 붙여요 여기다가. 그리고 태블릿이 당시 검찰에 수사하면 최순실 씨의 동선과 일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로그인이나. 예, 심지어 독일까지 따라갔다는 거죠. 사행 기록이. 예. 그러니까 신혜원 씨, 그 태블릿 신혜원 씨 것이 맞으면 신혜원 씨가 최순실 씨와 함께 독일에 동행한 겁니다. 그러면은 양심 선언할 주체가 아니라 조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신혜원 씨도 독일에 왜 갔어? 이렇게. 혹은 출입국 기록이 없으면 그럼 밀입국하거나 밀출국을 한 거예요. 조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해내고자 하는 친박 세력 구속 기간 연장이 내일인가 결정되죠? 예, 내일입니다. 예. 그 기간 연장을 막아버리는 양심 선언이 아니라 일종의 절규 같은 거죠. 예. 절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신혜원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SNS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유리할지도 좀 의문입니다. 뭐 선거법 위반이어도 양심이 꺼리낀 일을 폭로하고 양심 선언을 할 수는 있는데 이건 양심 선언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이걸 양심 선언이라는 키워드로 본인들이 주장한다고 그대로 보도해 주면 이건 저는 언론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대체 어디서 양심의 선언을 읽어낸 건지. 예. 양심 선언은 아니고요. 예. 그런 주장이 있었다. 예. 그런데 그런 주장이 사실이라고 전제하면 신혜원 씨는 조사 대상이다. 그리고 신혜원 씨가 어떻게 최순실 씨와 독일을 동행했다는 건지 혹은 뭐 거기에 찍힌 최순실 사진을 그럼 옆에 앉아서 찍었다는 건지 가족 사진도 조사의 대상이 되는 거죠. 물론 뭐 이게 사실로 밝혀질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저는 보긴 합니다만 그런 주장은 있었고 어제 크게 보도가 되고 검색어도 올라왔고 그죠? 화제가 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양심 선언은 아니다.
예, 정확히는 신혜원 씨가 속한 단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선거법 위반 부분요. 어쨌든 양심선언이라고 보도한 자체가 저는 이게 언론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기사를 접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신혜원 씨라고 하는 인물이 기자회견을 갑자기 했습니다. 의사인가요, 그분이? 아니 의사는 다른 동명이인의 다른 분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대선 캠프에 계셨던.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선 캠프 당시에 SNS 팀에 있었다는 거죠. 예. 그때 이제 자기가 사용했던 그 태블릿 PC였다. 근데 이제 이게 원래는 뭐 김한수 전 행정관이 그 당시 이제 SNS 팀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김한수 전 행정관으로부터 자기가 받아서 이걸 사용을 하다가 대선 끝나고 나서 그 이제 김희종인가요? 김희종 전 행정관 예. 같은 팀에 있는 다른 행정관에게 이제 행정관이 된 그 사람에게 이걸 반납을 하고 이제 자기는 이제 나왔는데 자기가 그때 사용했던 그 PC더라. 예. 태블릿 PC가 그 주장을 지금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최순실 씨께 아니다라는 이제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예. 그런데 이 주장이 그러니까 뭐 맞는 측면도 있고 안 맞는 측면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용한 것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처리됐느냐 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반납하고 난 뒤에. 예. 지금 검찰이 초기에,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24일 날 JTBC가 보도하고 난 직후에 예. 검찰이 검찰이 어떻게 그때 이제 밝혔냐 하면 이 태블릿 PC 김한수 전 행정관이 이제 개통을 한 거 맞고. 예. 자, 그것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군가 사용하다가 네. 이춘상 전 보좌관에게 반납을 했고 예. 이춘상 전 보좌관이 최순실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그때 얘기를 이미 했거든요. 그럼 얘기가 맞네요. 네, 그렇죠. 신혜원 씨가 그 최측근이면은 이분을 지칭한 것일 수 있고. 네,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 최종적으로 이걸 최순실 씨가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번에 이분의 주장도 예.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해주는 겁니다. 김한수 전 예. 행정관은 최순실 PC 맞다 이렇게 증언했잖아요.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께 맞다라고 예. 이제 최근에 법정에서도 진술을 이제 했고요. 자기가 처음에 개통한 거 맞고, 예. 자기가 이제 사용하다가 이제 누군가에게 전달했고, 최종적으로는 최순실 씨에게 이춘상 갔다. 전 보좌관을 거쳐서 최순실 씨에게 전달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이 신혜원 씨 얘기는 그 PC가 도로 청와대 가져가서 이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 같다. 것 같다. 네, 그래서 아하. 그때 가지고 있던 PC를 이번에 최순실 거다라고 지난해 이제 공개를 한 거다. JTBC에서. 예, 그런데 이게 좀 이분 주장이 이전에 사실은 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이미 지난해 그때 그 무렵부터 계속 이 문제 제기를 해왔어요. 아하. 태블릿 PC 뭐 진상조사위원회인가 하는 걸 예. 만들어가지고 계속 뭐라고 얘기했냐면 손석희 그러니까 손석희 일당이 예. 이걸 꾸민 거다. 근데 왜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예.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김한수 전 행정관하고 홍정도, 그러니까 홍석현 회장의 이제 아들 아닙니까? 예. 홍정도 JTBC 대표 간에 서로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가까운 사이다라고 하는 의혹까지 제기를 하면서 이런 친분이 작용을 해서 이거를 PC를 그러니까 청와대로 가져갔던 PC를 이렇게 조작을 해서 빼돌려서 이거를 이제 그때 폭로를 한 거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계속 해왔어요. 여러 가지 의문이 남네. 청와대 들어갔던 걸 어떻게 빼돌렸으며. 그러니까 어떻게 조작을 했으면 왜 조작을 해야 되는지. 가장 근본적으로는요, 왜 빼돌렸냐는 거죠. 아니, 그럼 왜 조작을 하죠?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이. 손석희 사장이 뭐가 하셔갖고 그걸 조작을 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배경에 대한 설명이 확실하게 없이 지금 일단은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허. 하고 있는데 그런 주장을 하던 와중에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폭로 기자회견이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대한애국당 지금 조원진 의원 대표가 같이 이제 자리를 해서 변희재 씨도 그 당 아니에요? 예. 예. 근데 변희재 씨도 거기 지금 정책위 의장이거든요, 그 당에. 그러니까 많이, 이제 많이 올라왔네요. 이미 이제 변희재 씨가 계속 그 태블릿 PC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에서 사실은 좀 안 풀렸던 퍼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김한수 전 행정관이 쓰던 PC를 그 캠프 내에 누군가가 썼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이 누군가가 완전히 이제 사실은 좀 공난으로 남아있다가 이번에 이제 그게 좀 약간 메워진 의미가 있는 건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게 최순실 씨 PC가 아니다라고 예. 최종적으로 최순실 씨가 사용을 안 했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예. 그런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최순실 씨가 이미 그때
그 노승일 이제 부장하고도 통화하는 과정에서 예. 그 태블릿 PC 이야기한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녹취록. 예. 저 WK에 그 태블릿 PC 남겨놓은 거 있지 예. 않느냐. WK에. 책상에 이제 둔 거 같은데 예. 그거 가지고 그 쓰레기들 다 모아가지고 지금 뭔가 작업을 하는 것 같다라고 이거 정말 큰일 났네라고 이제 걱정하는 그런 내용의 통화 녹취록도 나오고 했거든요. 예. 자,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초기에 그러니까 처음 이제 JTBC 보도 나오고 그 태블릿 PC에 썼던 문건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지금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청와대 그 비밀 문건들이 막 나온단 그렇죠. 말이죠. 뭐 경호처장, 역대 경호처장의 명단이라든가. 정호성 씨가 보낸 증거들. 그거는 김한수 전 행정관이나 또는 뭐 이제 김희종인가요? 그 전 행정관 그 사람들이 설령 그 태블릿 PC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청와대 설령 그분들이 일을 했다 하더라도 예. 팀 자체가 미디어 담당 팀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받을 수 없는 위치에 그렇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건 최순실 씨가 정도가 아니면 받아보기 힘든 그 그러니까 자료들이 사실은 그 파일로 들어가 있었던 건데 예. 지금 이제 이런 주장을 하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알겠습니다. 많이 나오는 거죠. 예. 네. 손 변호사님. 네. 그런데 네. 자, 김한수 행정관이 태블릿 PC를 개통한 뒤 퀵 서비스로 선거 캠프에 보냈다. 네. 본인이 주장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9월 최순실 씨를 만난 자리에서 최순실 씨가 이 태블릿 PC를 가방에 넣는 걸 보았다. 자, 네. 중간에 캠프에 가서 누가 썼는지는 김한수 행정관도 모르고 알아야 될 이유도 별로 없는 거예요. 알 수도 없죠. 자기가 만난 자리에서 최순실 씨가 자기가 보냈던 그 태블릿 PC를 넣는 걸 봤으면 설사 다른 사람이 쓰고 있다고 할지라도 네. 이것에 대한 소유권, 관리할 수 있는 관장권은 최순실 씨가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신혜원 씨의 이야기가 이제 새로이 등장을 예. 했기 때문에 뭘 네. 하고 싶은 거 신혜원 씨 해보셨어요? 뭐 얘기를 하자는 거야, 뭘? 제가 전화번호를 몰라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따가. 알겠습니다. 아세요? 예. 저요? 네. 알아보려면 못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순실 씨의 예. 가방에 최순실 씨가 그 넣는 태블릿 걸 PC를 봤다. 넣었다라고 예. 한다면 사실은 신혜원 씨가 설령 직간접적으로 전후에 관련이 그 태블릿 PC와 관련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최순실 씨가 사용했다는 점을 지울 수는 없는 건데 지금 평론가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대로 예.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이야기냐라는 의문이 들고요. 예. 또 이게 정말 필요한 거는 이 가치가 아닐 수도 있다. 논리적으로 이게 정말 필요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풀려나느냐 아니면 계속 더 구속되어 있느냐를 가려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또 추석 명절 지나고 또 다시 한번 또 뉴스에 국민들의 이제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에 뭔가 자신들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지지층에게 부각시키면서 예. 한번 좀 결집시키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게는 너무 좀 어설프잖아요, 이게. 아니 없는 말을 만들어내면은 어설플 수밖에 없지 않나요? 아니 근데 이분이 손혜원 씨가 썼을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예를 들어 그 태블릿 PC 갖고 문서 작성하고 이럴 때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다가요. 그러니까 조금 더 원천적인 제가 의문을 제기할게요. 예. SNS 팀 대선의 SNS 팀이면 굉장히 중요하죠. 예. SNS 팀에서 저 태블릿 PC를 한 대만 쓰겠습니까? 근데 이분들 주장은 지금 SNS 팀에 그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일단. SNS에. 예. 그러니까 김한수 전 행정관이 SNS 팀 일단 이런 PC 조달이라든가 이런 거 다 관리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김한수 행정관이? 예. 자, 그런데 태블릿 PC 한 대만 개통해가지고 그거 한 대만 가지고 돌려가면서 썼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 대선 그 와중에. 예. 보통은 여러 대 구입을 하죠. 공용으로 쓰는 태블릿 PC 또는 일반 PC 같은 거를. 그래서 일단 신혜원 씨가 본인이 썼다라고 하는 그 PC가 최종적으로 이 PC하고 이게 동일 PC인지도 사실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좀 있는데다가 또 최순실 씨가 김한수 전 행정관을 이제 청와대로 이제 보낼 때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 태블릿 PC도 자기가 쓰고 있는 태블릿 PC죠. 예. 그 태블릿 PC도 당신이 네가 뭐 해준 거라면서 이러면서 청와대에 가라고 얘기를 했다고 지금 김한수 전 행정관이 진술하고 있잖아요. 예. 아니면 김한수 전 행정관이 어떻게 청와대를 들어갔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본다면 본인이 모르겠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각별한 사이가 있어서 가지 않는 이상은 청와대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하고도 사실은 이게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예. 또 이제 이 태블릿 PC 사실은 위치 추적을 다 했잖아요, 검찰에서. 예. 그랬더니 뭐 제주도도 가고 뭐 이게 지금 독일로도 갔는데 이게 이제 최순실 씨 동선하고 다 일치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 확인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아, 근데 뭐가 더 필요한 거죠? 그리고 예. 그 변호사님. 네. 최순실, 노승일 씨 그 통화 녹음 파일이 우리 국민들이 다 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큰일 났네. 걔네들이 이거 완전 조작품이고, 이거를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 써야 하고, 이상한데 돈도 하고, 그렇게 저걸로 해서 하자면 다 죽어. 그렇죠. 그런 음성 들으셨잖아요. 들었죠. 예. 많은 자기 분들이 태블릿 들었을 PC 겁니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내 태블릿이라는 그런 표현도 예, 등장을 그런 표현을 하죠. 썼고요. 네,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다면은 누가 이거를 정말 그 최종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비용을 지불했는지와 관계없이 예. 최순실 씨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을 했다. 그리고 그 사용했던 게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여러 가지 그 주고받았던 내용, 정호성 전 비서관과의 어떤 그 통신 내용의 증거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 큰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이재원 평론가님. 네. 이 태블릿 PC에 나온 증거 하나만 갖고 국민들이 이 국정농단을 이렇게 분노한 겁니까? 이거는 그때 방아쇠에 당기는 격발 정도의 약한 역할만 했지. 네. 그 이후에 무궁무진한 증거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뭐 사실은 뭐 블랙리스트 관련한 것도 예. 그렇고 여기 다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네. 독일의 승마 그렇죠. 그 가면서 정유라에 대한 삼성과 지원한 주고받았던 내용이라든가 받았던 이메일이라든지 사실은 더 많은 이제 증거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에서 나왔죠. 그다음에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 그게 더 결정적인 증거들이 김영환 비망록. 예, 훨씬 더 많이 나온 거죠. 예. 게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활용정점 네. 마지막에 찍은 건 청와대 캐비넷 문건은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온 예. 거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10월 24일 날, 지난해 10월 24일 날 JTBC가 이 보도를 딱 했죠. 예. 그 안에 24일인가요? 보니까 25일인가요? 24일입니다. 24일이에요? 그러니까 했더니 이제 그 안에 이제 청와대 관련 핵심 문건들이 그러니까 기밀 문건들이 한 44건 정도 핵심적인 것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리스트가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조간신문에 보도가 딱 나오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경호처장들 뭐 역대 경호처장 명단이라든가 또 뭐 해외 발칵 뒤집혔죠. 예, 출장 가는 뭐 관련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는데 자,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다음날 대국민 사과를 발표를 하면서 최순실 씨에게 다음 날인가요? 바로 다음 날입니다. 바로 다음 날에. 최순실 씨에게 도움을 받은 것을 인정한 게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상의를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상의한 결과 이거는 대국민 사과 안 하고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사과까지 나온 대국민 거죠. 사과하고 들어와라고. 예. 그때 최순실 씨 안 들어왔었죠. 이게 만약에 자기 PC가 태블릿 PC가 자기 게 아니었으면 최순실 씨가 그 딱 잡아서 그냥 떼라, 예. 잡아 떼라 끝까지 그거 내 거 아니다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급하게 전화를 했겠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신 씨는 이것도 요구했어요. 또 태블릿 PC에는 문서 수정 프로그램이 없으니 특검과 국정조사를 TV를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닐까요? 우리가 너무 많은 걸 가르쳐 드린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신혜원 씨 개인의 작품이 아니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 이 기자회견 자체가. 알겠습니다. 조원진 그러니까 대표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부터 시작해서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이미 그 변희재 대표를 비롯한 그쪽 팀에서 계속 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설계자 내지 기획자는 좀 따로 있다. 오히려 변희재 대표 같은 사람이나 또는 그 위원회 쪽에서 이 모든 것을 지금 이제 기획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서나 또 캠프에서 대선 캠프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 사진이 나온 걸로 봐서는 자신이 속했던 대선 SNS 팀에서 사용한 태블릿 PC로 보였다라고. 예, 이건 양심 선언이 아니라 100번 양보해도 신혜원 씨가 일방적으로 주장을 했다 이렇게 보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신혜원 씨의 양심 선언이에요 이게? 예. 당시 신혜원 씨가 이건 자기 거라고 주장하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막았다는 겁니까 이게? 예, 말도 안 되는 단어를 갖다 붙여요 여기다가. 그리고 태블릿이 당시 검찰에 의하면 최순실 씨의 동선과 일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로그인이나. 심지어 독일까지 따라갔다는 거죠. 사행 기록이. 예. 그러니까 신혜원 씨, 그 태블릿이 신혜원 씨 것이 맞으면
신혜원 씨가 최순실 씨와 함께 독일에 동행한 겁니다. 그러면은 양심 선언할 주체가 아니라 조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신혜원 씨도 독일에 왜 갔어? 이렇게. 혹은 출입국 기록이 없으면 그럼 밀입국하거나 밀출국을 한 거예요. 조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해내고자 하는 친박 세력 구속기간 연장이 내일인가 결정되죠? 예, 내일입니다. 예. 그 기간 연장을 막아버리는 양심선언이 아니라 일종의 절규 같은 거죠. 예. 절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신혜연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SNS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유리할지도 좀 의문입니다. 뭐 선거법 위반이어도 양심이 꺼리낀 일을 폭로하고 양심선언을 할 수는 있는데 이건 양심선언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이걸 양심선언이라는 키워드로 본인들이 주장한다고 그대로 보도해 주면 이건 저는 언론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대체 어디서 양심의 선언을 읽어낸 건지. 예. 양심선언은 아니고요. 예. 그런 주장이 있었다. 예. 그런데 그런 주장이 사실이라고 전제하면 신혜원 씨는 조사 대상이다. 그리고 신혜원 씨가 어떻게 최순실 씨와 독일을 동행했다는 건지 혹은 뭐 거기 찍힌 최순실 사진을 그럼 옆에 앉아서 찍었다는 건지 가족 사진도 조사의 대상이 되는 거죠. 물론 뭐 이게 사실로 밝혀질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저는 보긴 합니다만 그런 주장은 있었고 어제 크게 보도가 되고 검색어도 올라왔고 그죠? 화제가 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양심선언은 아니다. 예, 정확히는 신혜원 씨가 속한 단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선거법 위반 부분요. 어쨌든 양심선언이라고 보도한 자체가 저는 이게 언론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기사를 접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신혜원 씨라고 하는 인물이 기자회견을 갑자기 했습니다. 의사인가요? 그분이? 아니 의사는 다른 동명이인의 다른 분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대선 캠프에 계셨던.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선 캠프 당시에 SNS 팀에 있었다는 거죠. 예. 그때 이제 자기가 사용했던 그 태블릿 PC였다. 근데 이제 이게 원래는 뭐 김한수 전 행정관이 그 당시 이제 SNS 팀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김한수 전 행정관으로부터 자기가 받아서 이걸 사용을 하다가 대선 끝나고 나서 그 이제 김희종인가요? 김희종 전 행정관 예. 같은 팀에 있는 다른 행정관에게 이제 행정관이 된 그 사람에게 그 개인이 자신에 대한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양심에 꺼리끼기 때문에 폭로하는 게 양심선언 아닙니까? 근데 태블릿 PC가 이제 폭로됐을 때 당시의 권력은 박근혜 대통령이었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태블릿 실제 주인이 신혜원 씨였는데 그걸 대통령 권한으로 덮었다. 그럼 지금 와서 양심선언을 할 수 있죠. 그게 아니고, 예. 당시 권력은 박근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게 양심선언이 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뒤집어 씌워야 되는 겁니다. 태블릿 PC가 신혜원 씨 건데, 예. 양심선언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예. 또 지난 9월 달에요. 재판 증언도 나왔습니다. 김한수 전 행정관이 태블릿 PC 사용자는 최순실 씨가 맞다라고 증언한 바도 있습니다. 개통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기자회견을 보니까 본인의 것도 확실하다고 주장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당시 이제 김모 행정관이 2대의 태블릿 PC를 개통했는데 뭐 지금 나온 전화번호나 그러니까 신혜원 씨 그 태블릿 신혜원 씨 것이 맞으면 신혜원 씨가 최순실 씨와 함께 독일에 동행한 겁니다. 그러면은 양심 선언할 주체가 아니라 조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신혜원 씨도 독일에 왜 갔어? 이렇게. 혹은 출입국 기록이 없으면 그럼 밀입국하거나 밀출국을 한 거예요. 조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해내고자 하는 친박 세력 구속기간 연장이 내일인가 결정되죠? 예, 내일입니다. 예. 그 기간 연장을 막아버리는 양심선언이 아니라 일종의 절규 같은 거죠. 예. 네, 어제 대한애국당에서 자칭 양심선언을 한다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최순실 씨 태블릿 PC가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신혜원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렇군요. 이거를 이제 신혜원 양심선언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보도가 됐는데 일단
양심선언이 아니죠. 양심선언이라는 건 권력에 의해서 뭔가 부당하게 은폐했던 진실이 있는데 그거를